산타크루즈 해전이 끝난 후 본토의 일본 수뇌부는 일본 해군이 미 함대를 물리치고 대승을 거두었다는 보고를 받고는 크게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육군이 비행장 점령 작전에 실패했지만 일본 해군이 미 해군에게 대승을 거두고 해역에서 몰아냈기 때문에 이 여세를 몰아서 밀어붙인다면 과달카나를 점령할 수 있다고 판단했죠. 대승을 거두었다며 떠들어대는 일본 해군에게 비교당하면서 망신살이 뻗친 일본 육군 수뇌부는 제해권을 장악한 일본 해군이 병력 수송과 보급을 지원해 준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규모 병력을 과달카날로 투입한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 해군은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산타크루즈 해전에서 대승을 거두었다며 큰 소리를 치기는 했지만 속사정은 정반대였기 때문이죠. 함재기들과 항공요원들의 손실이 너무 커서 더 이상 항공모함을 전투에 투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무렵 야마모토 제독은 이제는 일본군이 더 이상 소모전에 휘말리지 말고 과달카날에서 완전히 물러난 후에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일본 해군이 대승을 거두었다고 보고한 마당에 일본 수뇌부가 결정한 반격 작전에 반대하는 것도 어렵게 됩니다. 결국 야마모토는 고민 끝에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하는데 아직은 미 함대에 비해서 우월한 전력을 가진 수상 함대를 동원해서 야간 기습으로 핸더슨 비행장을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야마모토는 큰 손상을 입은 미군의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가 당분간은 전투 지역으로 출동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전함을 주축으로 하는 일본 함대가 야음을 틈타서 집중적인 함포 사격으로 핸더슨 비행장을 초토화시켜버린다면 대대적인 주간 수송 작전과 보급 작전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했죠. 이렇게 해서 10월 중순에 캡터스 비행단을 거의 전멸 직전까지 몰아넣었던 일본 전함들이 또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무렵에 일본 육군은 야음을 틈타서 계속 병력을 상륙시키고 있었는데 미군도 이에 대응해서 병력을 증강하고 있어서 양측의 전력이 모두 강화되고 있었죠. 미군 사령부가 보기에도 과달카날의 전황은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핸더슨 비행장이 살아났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황은 미군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였죠. 11월 12일 오전 전함 히에이와 기리시마를 주축으로 하는 일본 함대가 트럭섬을 출발합니다. 이 무렵 미군 사령부는 암호 해독을 통해서 일본군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는데 이날 오전에 북쪽 해역을 정찰하던 B-17 폭격기로부터 긴급무전을 받게 됩니다. 전함 2척이 포함된 일본 함선들이 빠른 속도로 남하하고 있으며 이날 밤에는 핸더슨 비행장 근처에 도착할 것이라는 무전이었죠. 만약 이 전함들이 또다시 핸더슨 비행장을 공격한다면 과달카날의 미군 전체가 큰 위기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미군 사령부의 할지 제독은 어떻게 해서든지 일본 전함들을 막아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날 밤까지 과달카날 북쪽으로 접근이 가능했던 미군의 함선들은 중순양함 2척과 경순양함 3척, 구축함 11척이 전부였으며 전함은 한 척도 없었습니다. 미군의 전함 워싱턴과 사우스 다코타는 응급수리를 마친 엔터프라이즈와 함께
뉴칼레도니아를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무리 빨리 항진한다고 해도 다음날 오후에서나 과달카날 해역에 도착할 것으로 보였죠. 순양함을 주축으로 하는 미 함대는 전함을 2척이나 보유한 일본 함대보다 화력면에서 크게 불리한 상태였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일본 함대를 막아내라는 할지 제독의 명령을 받고 과달카날 해역으로 급속 항진하게 됩니다. 이들의 어깨에 캡터스 비행단과 과달카날의 미군 전체 운명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였죠. (11월 13일) 새벽 1시 미 함대가 접근 중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일본 함대는 과달카날 북쪽의 핸더슨 비행장 근처로 은밀하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미군의 중순양함들이 레이더를 사용해서 일본 전함들을 먼저 탐지합니다. 장거리 포격전이 벌어지면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미 함대의 지휘관들은 일본 함대를 향해서 고속으로 돌진한 후에 최대한 가까이 접근해서 근접전을 벌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어둠 속으로 돌진해 들어간 미 함대의 순양함들과 구축함들이 일본 함대 사이로 뛰어들면서 선두에 일본 전함 히에이를 포착한 후에 갑자기 함포 사격을 시작합니다. 완전히 허를 찔린 일본 함대 전함들과 호위함들이 대응 사격을 시작하면서 처절한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미 함대는 덩치가 큰 일본 전함 히에이를 목표로 몰려들어서 근거리 포격을 감행했는데 이것이 매우 효과적이어서 집중 공격을 받은 전함 히에이는 수십 발의 명중탄을 맞아 큰 손상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 함대의 반격도 만만치 않아서 화력면에서 열세였던 미 함대는 20분 정도의 난타전 와중에 전멸에 가까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함선들은 마치 죽음을 각오한 듯이 전함 히에이의 바로 앞까지 돌진해서 근접 사격을 퍼부어댔으며 이 전함에 탑승하고 있었던 아베 제독은 크게 당황합니다. 결국 아베 제독도 부상을 당하게 되었으며 기가 질린 아베 제독은 13일 새벽 2시경에 더 이상의 전투를 포기하고 전 함대를 뒤로 물러나게 합니다. 사실상 전멸 직전까지 몰렸던 미 순양함들과 구축함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물고 늘어진 덕분에 일본 함대가 물러나게 되면서 훗날 과달카날 해전이라고 불리우는 장렬한 전투의 첫 번째 단계가 끝나게 됩니다. 미 함대는 난타전의 와중에 경순양함 2척과 구축함 4척을 잃었으며 거의 모든 함선들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전사자도 무려 1500명에 달했는데 이들 중에는 함대를 지휘하던 2명의 제독도 포함되어 있었죠. 반면에 일본 함대의 손실은 구축함 2척뿐이었으며 전사자도 미군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인 500명 정도였지만 함대의 기함이었던 전함 히에이가 큰 손상을 입습니다. 사실상 일본 함대가 훨씬 우세한 상황이었지만 기싸움에서 밀린 일본 함대는 결정적인 순간에 핸더슨 비행장 포격을 포기하고 물러선 것입니다. 핸더슨 비행장과 캡터스 비행단은 필살각으로 전투에 임했던 미 함대 덕분에 절대절명의 위기를 넘기게 된 것입니다. 제로를 잡아라 시리즈는 다음 회로 이어집니다. 여기는 밀리터리 항공의 잡학 채널 불타는 하늘입니다.